자, 경선 결과 이 퍼센테이지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거 정말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민주당에서도 여론조사 몇 퍼센트, 당원 투표 몇 퍼센트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깜깜이 선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깜깜이 선거를 합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또 당원 투표는요, 이거를 안 밝힌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이번에 경선 결과를 왜 비공개를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당원들이 뭐 게시판도 그렇고 뭐 전화가 막 빗발쳤다고 오늘 하루 그럽니다. 아, 그런데 네, 조명현님, 네, 제가 연락을 해서 저희 유튜브에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 곧 나가겠습니다. 공익신교다 조명현님, 네, 조명현님,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려우시더라도 그동안은 이제 조명현님을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좀 접촉을 했더니 뭐 건강도 안 좋으시고 못 나오신다 이랬는데 조명현님 이제 나와 주실 거죠? 네, 조명현님도 유튜브 하시고요. 네, 수혜님이 조명현님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명현님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저한테 잘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구독자에 대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 내 얼굴은 그대로 두고요. 한동훈이 정말 쌍판떼기는 제가 가렸습니다. 저도 한동훈이만 이렇게 보면은, 와, 이 먹는 게 올라오고, 정말 기가 막혀요. 자, 오늘 이제 김문수와 한동훈이 이제 최종 그 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TV조선에서 이제 한 차례 TV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과 5월 2일 날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절망하고 이래가지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대급의 아주 낮은 투표율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저한테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망스럽게 시작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하지. 그렇게 소프트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좀 버텨주면은 이게 좀 우리로서 그래도 낫지 않냐. 조금 있다가 40일도 안 된 그 뒤에 이재명이 세상이 되니까 너무 잠도 안 오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이 2년 반 눈 딱 감고 대통령 노릇하고 그냥 야당에서 뭐라고 하건 간에 눈 딱 감고 그냥 꿍 하고 있으면서 2년 반 임기 채우면은 문재인이처럼 온갖 경호에 의전에 뭐 대우 받으면서 네? 전직 대통령 대우 받으면서 살 수 있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떤 심정으로 뽑아주셨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내가 진실의 눈을 질끈 감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채워? 나는 용납 못해. 이게 이제 윤석열 정치 스타일이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지지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명태균이
명태균이 때문에 명태균이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뭐 속닥속닥한 전화 녹취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명태균이 때문에 비상계엄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이가 막 어쩌고저쩌고 할 때 딱 우리는 상관없다. 선을 딱 그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선거를 하면은 온갖 인간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뭐 계엄을 선포하고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했다. 뭐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굉장한 고난과 역경을 겪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감옥에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김건희 여사는 그 아무것도 아닌 도이치 모터스부터 시작해갖고 상관도 없는 이 삼부토건에 그 조 회장하고 친하기는 했었죠. 그 어머니도 친하고. 근데 삼부토건에 뭐 주가를 뭐 올렸다는 둥, 뭐 이익을 줬다는 둥, 그 쪽제비 같은 이복현이가 뭐 조사를 했는데 뭐 나온 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나올 때까지 엮인 게 조금이라도 나올 때까지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아주 그냥 거덜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진짜 사랑했으면은요. 걱정했으면은 절대로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 몰랐겠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대해서 몰랐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팩트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몇 가지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 100%라고는 못하겠는데 이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보고 당신은 당신대로 알아서 좀 견뎠으면 좋겠다. 나는 감옥에 가고 온갖 풍파를 이건 내 몫으로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내 몫으로 견딜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 이야기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한 남편인 거죠. 비정한 남편인 거죠. 냉혹한 남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편하다고 그럽니다. 뭐 무기 징역 정도 받겠지. 그리고 이 형사재판 뭐 좀 끌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그 이후야 모르겠지만 뭐 2달 동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겠지. 진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대통령이고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쟤네들의 탄핵을 받아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듯한 모습, 당하는 모습, 수동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늘 기억하시기를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는 시민단체에서요. 댓글 조작 혐의로 한동훈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한동훈 캠프에서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러면서 일축을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소문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500, 뭐 3원지 6호에서 이 한동훈이 이 캠프, 그 다음에 뭐 뉴스 엔진인가 뭐 이런 데서도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민단체가 고발장에서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실시간 방송 중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이 비정상적인 속도와 패턴으로 대량으로 게시됐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기 싫은 대선 경선에서 한동훈이가 떼떼거리고, 따발총처럼, 삐비빅거리고 막 이런 거 보는데, 와, 이 한망구들이 이 굉장하다. 네. 와, 다 동원됐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날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이터 패턴을 자체 분석을 시민단체가 하니까 매크로로 돌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 마누라 진은정이라든가 뭐 허수옥이, 최용욱이, 진형구, 이 한지윤이 이런 이제 가족들이 맹활약을 했던 단계 게시판, 이거는 찜쪄 먹을 정도로 매크로를 돌린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여론 조작 정황이 의심된다. 지금 여러분들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스타일 난다님 말씀대로 기계로 올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요, 무려 여러분 30만 건의 유튜브 채팅 데이터를 증거로 이 시민단체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빼박이라고 봅니다. 고발인 등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생중계 과정에서 유튜브 댓글창에 특정한 계정이 3초에서 5초 간격으로 한동훈 파이팅, 한동훈 이긴다, 뭐 한동훈이 대통령, 뭐 이런 문구를 수백 번 작성을 했죠. 이거 저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한망구들이 빛의 속도로 따다다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웃긴 거죠. 그래서 해당 단체는 한 후보 쪽에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개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거는 캠프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는 당한 거예요. 한동훈의 여론 조작에 홍준표가 당한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이는 날라들어온 돌이죠. 여기에 등기증과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은 게 홍준표지 한동훈 절대로 아니잖아요. 오늘 참 버퍼가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일부러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가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꼭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 76만 5천 명이에요. 76만 5천 명. 근데 이번에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이게 이제 51%. 그러니까 50.8%인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76만 5천 명 가운데서 39만 4천 명. 이 정도밖에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동훈을 지지하는 이 한동훈 때문에 당원이 됐고 책임 당원이 됐고 이런 한망구들이 미친 듯이 투표를 한 겁니다. 한동훈 오빠 살랑해요 뭐 이러면서 네? 이 할머니들이 빨간 풍선 들고 그러니까 내 아들 같다 한동훈이가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과 유사 연애 비슷하게 사랑해요.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도 뭐 기겁을 하셨지만은 우리 영감 쫓아내고 한동훈이 애를 낳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준표가 저는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도 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경원에 대해서도 여론 조작, 그 다음에 뭔가 이 시스템을 매크로를 돌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이 한딸들, 한망구들의 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올리는 이제 유튜브에 거기에 이제 한망구들이 어제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저를 씹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몇몇이 제가 좀 섬뜩하면서도 섬찟하게 느꼈던 게 뭐라고 하냐? 전욕이 너 조심해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러면서 나경원이가 어떻게 당하는지 너 봤지?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나경원이 꼬라지 봤지? 제가 이걸 보고 야, 여기에도 뭔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홍준표도 당하고 나경원이도 당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돌려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이거 뭐 김경수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계 게이트에도 매크로를 돌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 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진격의 변호사 팀들하고 이번 주에 다 이 고소장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대대적으로 해야죠. 이 진격의 변호사님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김문수를 올려야죠. 한동훈이를 떨어뜨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망구나 한딸들이 모조리 투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책당분들 기를 쓰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뭐 냉소적이고, 아유 어차피 뭐 한덕수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동훈이 이렇게 만들고, 한동훈이 아니면 한덕수겠지, 한씨들이겠지, 이렇게 비아냥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김문수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김문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사람이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교 개발부터 그거 했지만은,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그 어떤 비리도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경기도 지사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비리가, 성남 시장 할 때 얼마나 많은 더러운 짓이. 지금 그래서 재판만 11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김문수로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이 여론조사,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에서 발광을 하더라고요.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뭐 이거를 뭐 퍼뜨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하면 뭐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하네 마네. 이게 무슨 당원들한테 지들이 그럼 떳떳하면 다 까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까지도 않으면서 당원들을 겁박하는 거, 이거는 김문수가 아닌 한동훈을 만들기 위한 쌍공과 황우여의 저는 조작, 음모, 이거라고 봅니다. 저도 조작, 음모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니까 뭐든지 숨기고 뭐든지 커버하고 뭉개려고 하고, 이거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또 당원분들도 그러세요. 어차피 한동훈이 만들려고 쌍권이 작심을 했는데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뭐 우리는 뭐 기껏 투표해도 그 사람들한테 정당성,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도 숫자의 정당성만 불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후회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그 와중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편안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죠. 지금 보면 이제 김문수가 47.3%,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30.3%, 그리고 홍준표가 14%, 안철수가 8%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홍준표 이 편은 김문수한테 가겠죠. 그리고 안철수 편은 한동훈한테 가겠죠. 이런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이 저들의 음모론에 의해서 배신되고 조작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자포자기라든가 냉소적이거나 이런 걸 떠나서 반드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한망구들은요 모조리 투표한 겁니다. 이제 우리 길을 쓰고 투표합시다. 5월 1일, 5월 2일입니다.